야, 나 오늘 로또 3등 맞았어. 인생 좀 풀리려나 봐. 남편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말을 들었고 몸이 저절로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췄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이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46살의 선아는 십수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텼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초반의 다정함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 그녀가 기억하는 건 주먹과 고함,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울에 비친 멍뿐이었습니다. 선아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얼굴에 웃음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선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남편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그 파편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도망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짐을 싸서 나갈 생각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돈이 없었고, 세상은 너무 넓고 무서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그녀에게 그렇게 속삭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했고, 일이 있는 날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으며, 없는 날엔 술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일이 있어도 화가 났고, 일이 없어도 또 화가 났습니다. 그 화는 언제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뺨, 그녀의 어깨, 그녀의 가슴. 이건 서비스야. 기분이다. 받아라. 남편은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을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종이는 가볍게 미끄러져 선아의 손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걸 집어들었고 작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찍힌 복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로또. 그녀는 평생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쓸 자유도 욕망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복권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말은 남편이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그 기분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덜 마셨고 고함도 줄었으며 심지어 저녁을 먹으며 찌개 맛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뭐랄까, 그저 사람처럼 대접받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 이런 게 평범한 거구나. 저녁을 먹으며 남편은 TV를 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선아는 밥그릇을 들고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친구였고 꿈을 꾸던 청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해하려 들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며칠간의 평온 속에서 선아는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도 편하게 앉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긴장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남편의 숨소리를 덜 경계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조금 더 이어지면 좋겠다고 작고 조심스러운 바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의 기분은 날씨처럼 변덕스러웠고 그 변화는 언제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며칠의 평온은 금방 일상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은 다시 사라졌고 집은 다시 예전의 무게를 되찾았습니다. 선아는 그 복권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그저 남편의 변덕이 만든 하나의 흔적일 뿐이었고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오면 밥을 짓고 낮이 오면 설거지를 하고 저녁이 오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얼굴로 돌아올까? 오늘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아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낮 시간대에 뉴스가 흘러나왔고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자 중 한 분이 아직 상금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첨금은 3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당첨자가 복권 구매 사실을 잊으셨거나 분실하신 게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억. 그 숫자는 그녀에게 너무 크고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모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복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나운서는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단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권. 며칠 전 남편이 기분으로 나에게 버린 그것.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고무줄에 묶인 영수증 뭉치, 오래된 수첩, 용하지 않는 볼펜들. 그 사이에서 그 복권을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당첨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아는 복권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로또 당첨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3, 12, 19, 27, 34, 41. 선아는 천천히 복권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3, 두 번째, 12, 세 번째, 19.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27, 다섯 번째, 34, 마지막, 41. 모두 맞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선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선아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복권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복권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 모든 굴욕, 모든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숨이 조금 안정되고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을 때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다시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그래야 할까? 그는 이 복권을 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선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뺨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멍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보자. 저녁에 돌아오면. 선아는 그날 오후 내내 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념이라도 하듯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함께 기뻐할까? 아니면 빼앗으려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밤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밀려왔고 화의 가슴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신발을 벗어던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곧이어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아니구나. 선아는 부엌에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찌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이 없었구나. 하루 종일 술만 마셨구나. 그리고 지금 그 화가 터질 곳을 찾고 있구나. 밥이 이게 뭐야?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은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딴 것도 못하냐? 너 대체 뭐하고 산 거야? 말이 이어졌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다가갔고 숟가락을 집어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이게 개밥만도 못하네.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뜨거운 국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 선아는 눈을 뜬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놀라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했습니다. 돈 한 푼 못 벌면서 이것밖에 못해? 응.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왔고 뺨에 따끔한 충격이 왔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귓속에서 윙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인생이야. 선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뺨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갑고 단단하고 명확한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면으로 피하지 않고. 남편은 그 시선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야? 너 미쳤어?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며칠 전의 웃음도 오늘의 폭력도 모두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명확해지는 순간 선아는 자신의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온몸이 떨렸을 텐데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말 안 해? 남편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소리 없는 말. 오직 자신만을 위한 다짐. 남편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낯선 것을 감지했는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쯧! 미친년! 그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맥주캔을 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아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픈 미소도 아니고 행복한 미소도 아닌 그저 해방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선아는 비로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멍이야. 선아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사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가방. 언젠가 떠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샀던 가방. 그녀는 그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속옷, 티셔츠, 바지 2벌. 더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신분증,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그 복권.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아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0수년을 살았던 공간. 하지만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 같았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막히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는 거야. 돌아오지 말자. 절대로.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하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은행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멀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거리가 오늘따라 환하고 가볍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들이 달렸으며 햇빛이 따스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싶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 안의 복권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하지만 이 종이가 그녀의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아는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은행원은 복권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행원이 뒤쪽으로 가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곧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1등 당첨이십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점장은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약 21억 정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는지 일부는 현금으로 받으실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21억. 그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세요. 나머지는 계좌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꿈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아는 새로 만든 통장과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고 천천히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바람이 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하늘, 같은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선아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자유롭다는 것,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선아는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고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닫고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시퍼런 멍, 눈가에 주름, 피곤한 표정. 하지만 그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빛.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 선아야,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 돌아가서 뭘 하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끝내야 할까? 고민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끝내기 위해. 다음 날 저녁 선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방은 현관 옆에 두었고 1,000만 원이 든 봉투는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너 왜 안 자고 있어?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왜 그래? 기분 나쁘게. 그가 다가왔습니다. 소파 옆에 섰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봉투를 봤습니다. 그게 뭐야?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들고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짜증이, 선아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물어보잖아. 그게 뭐냐고. 남편이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손이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광경, 익숙한 공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아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뺨을 만졌고 선아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때렸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올랐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겁먹었다는 걸,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다는 걸. 신고할 거야. 알았어? 너 지금 폭행했어. 선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폐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1,000만 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남편의 얼굴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지폐가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소파에, 남편의 얼굴에 10,000원권 지폐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아니, 눈보다 더 무겁게, 더 차갑게. 남편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 소파 위에 돈, 손에 잡히는 돈. 그는 한 장을 집어들었고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선아는 빈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합의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당신이 나한테 한 것들. 신고하든 말든 이젠 상관없어. 남편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들었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고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야,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아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길고 선명하고 혼자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나에겐 누구의 주먹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선아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달은 보였습니다. 둥글고 환하고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선아. 46살 여자 선아. 이제 진짜 나가자. 선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방 안에는 새로운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 복권 당첨이 가져다 준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게 만든 증표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볼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선아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가 살던 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상관없어.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둡지만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멀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리듬이 생겼고 호흡이 편해졌으며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46살 여인의 첫걸음. 그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아는 걸었습니다. 밤을 지나 새벽을 향해,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과거를 지나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